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국제유가의 폭락과 금융주의 약세에 시장의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됐지만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5%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2%대, 그리고 테슬라는 4.5%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폭스바겐이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예고한 데 이어서 현지 시간으로 10일 BMW도 올해 영업 전망치를 낮춰잡았습니다. 기업은 올해 영업이익의 마진 전망치를 기존의 8%에서 10% 수준에서 6, 7%로, 자기 자본 이익률은 15에서 20%에서 11에서 13%가량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펙이 전 세계 원유 수요의 전망치를 하향하자 국제유가가 4% 이상 급락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가 주된 요인인데 이날 브렌트유의 가격은 2년 9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잠시 후 한국 시간으로 10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을 통해 경합을 벌입니다. 해리스는 낙태권을, 또 트럼프는 이민자와 인플레이션 등의 주요 대선 쟁점을 놓고 전면 공세를 펼칠 전망인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각별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1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이날은 금융주의 실적 우려로 인한 약세에 이 다우지수는 약보한 마감했지만요. 또 이 반대로 빅테크주에는 지속적으로 매기가 쏠리게 되면서 이 S&P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 마감을 이어갔습니다. M7 중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2%대 상승, 또 테슬라도 이 기술 플랫폼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간밤 4.5% 이상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갔고요. 또 엔비디아는 1.5%, 브로드컴은 5%대, 오라클은 11% 이상 강하게 급등하는 등 이 AI 반도체들도 역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는데요. 다만 이 국제유가 어제 잠시 이 하락세에 제동을 거는 듯 하더니 간밤 또다시 4% 이상 급락했습니다. 오펙이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이 전 세계 원유 수요의 전망치를 내려잡게 되면서 이 WTI는 배럴당 65달러 선까지 크게 밀려났는데요. 앞으로의 정유주들 움직임 각별하게 살피셔야겠고요. 또 잠시 후 10시부터는 미 대선의 판세를 가를 이 트럼프 대 해리스, 그리고 해리스 대 트럼프 미 첫 TV 토론회가 열리게 되죠. 이 점 각별하게 저희 유의하면서 오늘 아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이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6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던 코스피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0.221%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관망세 속에서 2,500선 상회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 현재 7거래일 연속 매도세 행렬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셀코리아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의 현재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1.6%가량 강하게 올라서게 되면서 어제 낙폭을 일부 되돌리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7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을 팔아냈는데요. 또 오늘은 단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게 된 기관과 외국인,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포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가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6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 대선에 이 판세를 가르게 될 TV 토론회. 특히 오늘은 저희가 해리스 관련주에 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해리스 관련주, 현재 이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좌클릭을 하고 있고, 또 해리스도 마찬가지로 이 우클릭, 보수적인 성향의 정책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대선 관련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임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이 해리스 관련주, 그리고 특히 이 PM 관련주들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종목들 뭐 이것저것 잘 움직이죠. 일단
대선 이슈가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 세력들이 이 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여태까지 제가 전문가 생활 200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하면서 우리나라 대선 기간 때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종목들은 안 움직일 때가 있지만 그런 이슈에도 그러니까 대선주도 무조건 가지 않습니다. 어떨 때에서는 안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고 막상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우리나라는 안 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미 대선 때는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움직였어요. 왜냐면 미국 시장도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동조해서 미국이 가니까 그래서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제 테마 이슈들이 있죠. 뭐 가상화폐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남북 경협도 있고 전선 전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 대마 관련주 어제 여러분 드리고 나서 크게 수익이 났죠. 대마 관련주들도 있고 우리 바위 여전히 강하며 그리고 낙태권 지지 관련주 낙태권 지지 관련주도 있고 메디케어 관련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 10시부터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사실 시작이죠. 9시 50분부터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무슨 토론을 하겠죠.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겁니다. 시청률도 굉장히 높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12시까지, 그러니까 11시 55분인데 그냥 12시까지 이게 토론회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장장 한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 그 관련지 움직일 텐데 지금 아침서부터 막 찌라시가 막 돌았어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올 건지.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기사들 쭉쭉쭉쭉 다 쫓아보면 일단은 이번에 쟁점으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지만 이 낙태권에 가지고 이제 서로의 이제 의견들을 주고받는 상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고 뉴스를 보면은 이쪽 이슈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쪽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기사 쪽 보니까 원래 트럼프가 낙태 그 거부 못하게 하는 그런 쪽에 강경한 입장을 펼쳤는데 최근 기사 보면은 이제 흐지부지되는 왜냐면 표심 때문에 흐지부지되는 그래서 해리스 쪽과 그다음에 이것도 트럼프 쪽도 이거를 약간 느슨하게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뭔가 이제 추구 전략을 이제 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게 되면 이 낙태권 지지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좀 싶은데 요거 가지고 이제 낙태권 지지 관련주 또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원래 코로나하고 엠폭스 관련주하고 이쪽이 움직일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거래량을 봐서는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추석 전후로 해서 환자들이 많이 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막 움직여서 이게 엠폭스 때문에 움직인 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대약품의 응급 피임약 명문제약, CMG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제알팜텍, 메디톡스, 한국콜마, 삼성제약, 진양제약, 광동제약, 셀리드, 알리코제약 이게 지금 낙태권 지지 관련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임약이에요. 응급 피임약. 피임약 관련주인데 그거 말고도 임신 테스트기, 휴마시스라든지 JW 중약 이런 게 있고 근데 지금 좀 전에 다 얘기했던 거 있죠? 다 이거 다 엠폭스 관련주,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입니다. 다 이래저래 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부인과 관련 종목 해갖고 비스토스, 랩지노믹스, 아이진, WIS, 뭐 메디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진단키트, 엠폭스 관련주들이 그것만 하나만 잡고 매출 그것만 올려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료기기라든지 수술용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감기 치료제라든지 해열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거처럼 이것도 결국은 다 병원 가서 다 치료받고 아니면은 병원 가서 아기도 낳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이 다 파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수술할 때 나와라 하고 하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수술 도구 있고 그렇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관련주들이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오늘 랩지노믹스가 급등하는 것도 산부인과 관련주 해가지고 움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다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세력들은요 매집해놓고 코로나가 나오든 엠폭스가 나오든 낙태지지 관련주로 나오든 아니면 미국에서 메디케어 관련주로 얘기가 나오든 메디케어 관련주도 뭐 셀바스 헬스케어 뭐 뷰노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미국의 그 생물보안법 일단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했으니까 이제 상원 남았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테마주들이 움직여 좋고 그 외에서도 테마주들이 무슨 얘기가 나올 때에서 확 움직일 텐데 오늘 뭐 비만 치료제들도 오늘은 펩토론이 무지하게 강하네요. 안 움직였던 애들 순환매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테마 장세입니다. 자 미국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자 어제 그래도 양봉을 2개를 내놨죠. 그러니까 불씨 하나보다는 불씨 2개, 한 겹줄보다는 2겹줄.
그러니까 단단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저녁 9시 30분에 CPI 지수 발표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몇으로 나오냐? 지난번에 2.9 나왔다고 환호했죠. 드디어 2%대 진입했다. 3에서 2.9%, 0.1% 줄었다고 막 환호를 했습니다. 이제 2%대 왔다고. 이번에 2.6% 예상입니다. 더 줄었죠? 확 줄었네요, 그렇죠? 뭐 금리 인하할 것 같고요. 그래서 2.9에서 2.6으로 가고, 그럼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물가는 잡히고 있다라는 게 맞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뭐 이제 미국도 정책을, 그러니까 확장 정책, 그러니까 돈을 푸는 정책에 좀 더 여유가 있겠죠. 물가가 안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 뭐 대선 전이든 대선 이후든 미국은 뭔가 인프라 투자 뭐 이런 돈을 뿌리는 정책들, 뿌린 것 자체는 제가 왜 관심을 갖냐면 뿌리게 되면 그 돈이 건설주로 들어가고 항만으로 들어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글로 안 들어가고 싹 다 돈이 다 어디로 쓰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고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 시장도 막 올라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돈을 풀기 딱 좋은 흐름이 돼버렸고, 일단 오늘 CPI 지수 발표 나오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두 개의 지금 양봉을 박아놨는데 어제는 20점짜리의 바닥이라고 친다 그러면 오늘 한 40점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나 양봉 더 나오면 60점, 80점 되는 거죠. 그 양봉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뭐 딱히 빠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뭐 나쁜 얘기도 없고. 그래요. 뭐 어쨌든 뭐 비만 치료제들 지금 엄청나게 강하고 기대감이 움직이는데 저 엠폭스 코로나도 움직이는 분은 이상하죠, 그렇죠? 아니 저 엠폭스 코로나 관련주 원래는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날씨 추워지거나 뭐 확진자들 늘어, 지금 기사 봐봐요. 확진자 줄어들었다고 지금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확진자 줄었다. 준 이유는 얘기했죠. PCR 검사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돈 내고 뭐 그거 한다고 뭐 낫습니까? 치료제라도 10만 원인데 치료제면 그러니까 먹으면 바로 낫는 거라면 돈을 들여서라도 낫겠는데 그거 검사해갖고 낫느냐 안 낫느냐 그것만 따지는 건데 이전에 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은 큰일 나니까 했던 거고 지금은 안 해도 되니까 사람들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확진자가 확 줄었는데 이거 분명히 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엠폭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지금 그 산부인과 관련주라든지 뭐 수술 치료 관련주라든지 뭐 임신 피임약 관련주라든지 이래저래 엮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관없는 애들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니까 랩지도믹스는 상관이 있으니까 오늘 뭐 급등 나오든 상한가 가든 상관없습니다.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그놈이 20% 가고 상한가를 가게 되면 옆에 있는 애가 저거 뭔데 가지? 따라간단 말이죠. 왜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엠폭스로 가나 보다. 코로나로 가나 보다. 따라 들어오면 매수가 들어오죠. 근데 세력들은 이미 매집이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사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먼저 미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좀 미코바이오베도 11% 올라가고. 뭐 장난 아니에요 지금. 오늘 뭐 무슨 하여튼간 제약바이오 섹터들 아주 잘 움직여주고 있는 거 분위기 너무 좋고요. 일단 미국 시장도 오늘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일단 왠지 바닥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니까 뭐 매매하는 데서는 뭐 더욱 좋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종목들 주는 것마다 다 급등을 하죠. 뭐 거의 뭐 작두 탔다 할 정도로 뭐 장난 아닌데 이게 왜 그런가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요즘에 아침 방송을 하잖아요. 8시부터 8시 20분에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새벽 6시, 7시에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다 봅니다. 뉴스를 다 보고 전날도 보고 왜냐면 사람들한테 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알아야 얘기할 거 아닙니까? 머리 팅팅 비었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종목들을 보니까 안 그래도 종목 안 봐도 종목이 아침에 딱 보면 다 보이는데 제가 아침 방송 이거 나오는 것 몇 분 보고 시장 몇 분 보고 나온 줄 알아요? 20분에서 25분 보고 여기 달려 나옵니다. 왜냐면 장 9시 시작하고 이거 방송 9시 50분까지 스탠바이 해야 되잖아요. 오는 시간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하고 저때까지 시장 맞추고 종목을 얘기했던 건데 새벽 6시 7시 일어나가지고 시장 뉴스들 다 보고 차트 다 봐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지금 딱 요거 움직일 수밖에 없네. 이게 더 잘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정확도가 더 높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봤을 때에서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종 전문가 작두가 탔을까?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저 스스로 한번 저도 신기해서. 종목들이 너무 잘 보여요. 뻔하잖아요 지금. 뻔하니까. 어쨌든 지금 이슈에 반응하는 그런 핫한 종목들을 해서 차트 보면 거래 실려 있죠. 거래 실린 상태에서 조정받으면 그런 애들이 다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어떤 종목 갖고 나왔는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 증시 흐름 간단하게 체크하고 왔는데요. 이 앞으로 펼쳐질 90분간의 그야말로 진검승부에 현재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정책들 오늘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고요. 또 오늘 밤 9시 30분 미국의 CPI 발표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계속해서 이 미국장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열심히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각별하게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의 오늘장 표적 종목, 오늘의 주인공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약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약품 지금 이 시각 주가 보자면요. 약하게나마 밀려나게 되면서 5,0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막 5,000원 선을 상회해 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오늘의 현대약품 어떤 식으로 엮어볼 수가 있을까요? 자, 어제 뭐 우리바이오하고 오성첨단소재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N자형인데 거래가 실렸죠. 그리고 지금 낙태권 관련주 해가지고 대장이 뭐냐?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뉴스를 다 보면 항상 1등에 현대약품이 되어 있어요. 현대약품, 명문제약. 일단 두 개가 타이틀로 돼 있고 찾아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다 찾아봤어요. 제가 요즘에 새벽 6시에 일어난다 그랬죠. 일어나갖고 다 봅니다. 뉴스 다 보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현대약품 말고도 명문제약 말고도 CMG제약, 동구바이오제약, GL팜테, 메디톡스, 한국콜마, 삼성제약, 진양제약, 강동제약, 셀리드, 알리코제약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피임약이죠. 그래서 응급피임약 관련주 해가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현대약품하고 명문제약만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이것만 언급이 돼요. 해리스테마 낙태권 지지 관련주 해가지고 이것만 언급이 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 제가 밀었을까요? 아니에요.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단 대장이 지금 현대약품으로 보이고요. 그게 움직이게 되면 이제 명문제약 따라가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러니까 뭐 제가 쭉 읊어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갑자기 뒤에서 이제 또 움직이고 그런 현상이 나올 텐데 지금 토론회가 됐다 시작이 됐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계속 그걸 가지고 서로 의견을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지금 최근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후보자가 이전에서 강력하게 그러니까 올 3월 때까지는 전만 하더라도 작년하고 3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낙태권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엄청나게 거부감을 많이 일으켰다라는 기사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약간 그거를 좀 느슨하게 좀 푸는 마치 동의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약간 뉘앙스가 약간 왜냐면 표심을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얘기가 흘러가면서 이게 둘 다 동시 테마처럼 돼버리면서 물론 해리스테마겠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 거래량도 실려 있고 저걸 다 세력들이 다 매집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면 요이땅하겠죠. 어제 우리바이오처럼 상한가 갈 수도 있고 오성첨단소재처럼 20% 이상 폭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오성첨단소재 밀리지만 저것도 마리아나 얘기 또 나오면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대선 아직 11월 달까지 남아 있고 아직 10월 달 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역시나 이 미 대선 관련주가 나와줬는데요. 과연 매수가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 표적 종목 현재 상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9월 2일과 3일 샤페론 각각 2,220원 그리고 2,200원 선에 접근해 봤는데요. 이 2일 기준으로는 자그마치 60% 이상의 상승률, 또 3일 기준으로도 61% 이상의 이 폭발적인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또 이어서 9월 4일 우리기술 2,250원 짚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9월 5일 엑세스바이오 6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월 5일에는 6,650원 그리고 6일에는 6,330원 선에 만나봤는데 5일 기준으로는 0.5% 그리고 6일 기준으로는 무려 5.5% 이상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9월 9일 한국 BNC 매수가는 5,230원 짚어주셨는데요. 벌써 단 이거래일 만에 9.8%, 약 10%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9월 10일 오성 첨단 소재 2,170원에 만나봤는데 벌써 단 하루 만에 20% 이상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이번 주 전 종목이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거의 10% 그리고 20%가 넘는 놀라운 상승률을 안겨준 이 오늘장의 표적 종목. 과연 계속해서 이 지난주 종목은 오늘장에서 어떻게 대응해볼지, 그리고 오늘장의 종목 현대약품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자,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잘 움직이고 강하죠. 제약주가 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방송에도 얘기하고 아침 방송에도 늘 계속 얘기하지만 거래 실려 있는 테마주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미 지난주부터도 그 대마 관련주, 마리아나 관련주, 뭐 오성 첨단 소재부터 우리바이오 이거 움직일 거다. 이거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뻔하잖아요. 거래가 앞에 어마어마하게 실려 있고 차트가 완벽한데 조정받으면 이게 또 급등 나온다는 거죠. 예상대로 됐죠. 지금은 그런 장세입니다. 앞에 크게 갔던 애들이 조정받으면 또 크게 가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엠폭스하고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앞에 거래를 많이 실려는 거 한번 강하게 2% 올라간 것도 아니고 100%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내려왔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또다시 무슨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수술 관련주로 움직일지 아니면 임신 테스트기로 움직일지 아니면 피임약으로 움직일지 그것도 약이잖아요. 제약이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이슈가 되든 간에 세력들은 뭔가의 그 화제가 되는 그 뉴스를 가지고 움직일 텐데 지금 바로 그게 이제 계속 눈에 얘기했던 9월 11일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0시부터 12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선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에 맞춰가지고 꼼지락꼼지락거리는 거기 이슈에 노출이 되면 상한가 이렇게 가는 장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원래 과거부터는 안 그랬습니까? 원래부터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선만 하더라도 무슨 관련주들 하면 상한가 뽑고 그러니까 상한가 30%제보다는 15%될 때서는 더 빨랐죠. 15%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상한가 30%제인 상태에서 상한가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슈에 잘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것들은 징글징글 안 가죠. 지금도 안 갑니다. 카카오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카카오. 안 가는 건 안 가요. 뭐라는 건 아니지만 2%밖에 안 가네요. 그렇죠? 지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안 가는 건 안 가요. 안 가는 건 안 갑니다. 지금 뭐 이것저것 움직이니까 그래도 조금씩은 반등 주고 움직이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다 갑니다. 오늘 안 가는 섹터가 은행주하고 몇 개 없어요. 싹 다 움직입니다. 심지어 2차 전지도 지금 저 2% 움직이니까 2% 움직인다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랩주노믹스 바닥에서 팍 튀죠. 저 바닥에 있을 때 저런 거 모아나로 했던 어쨌든 지금 앞에 거래에 실렸던 이런 것들인데 자 일단 어제 전일날 얘기했었던 오성 첨단 소재부터 일단 보면서 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성 첨단 소재 N자의 목표치에 대선 토론회가 앞에 있고 그래서 어제 급등이 나와서 20%의 수익을 줬습니다. 어제 사라고 했던 2,170원에서 공략을 하니까 진짜로 단번에 수익이 났죠. 근데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거래가 지금 봐서는 이거 넘어갈 생각입니다. 뭐처럼? 대봉 LS처럼. 대봉 LS도 여기에서 거래 실리고 여기서 넘어갈 거다 해서 넘어가니까 지금 70%, 80%대 지금 수익이 났잖아요. 처음에서는 20% 수익 났다가 내려오고 또 10% 수익 났다가 왔다 갔다 거리고 그랬던 놈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요 놈이 72% 수익인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게 아직 안 끝나. 또 올라가면 금방 100%가 됩니다. 그러면 오성 첨단 소재도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넘어갈 것 같은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죠.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되고 왔다 갔다 넘어가면 그러면 대봉 LS처럼 72% 혹은 100%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 지금 장이 그래요. 가는 놈은 되게 잘 간다라는 거. 어쨌든 지금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반을 팔아야죠.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죠. 그건 항상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불안하면 절반 팔지 말고 뭐 80%, 90% 팔아도 됩니다. 내려오면 다시 사고 안 내려오고 도망가고 날아가서 대법원에서 올라가면 딴 거 사면 되죠. 뭐 비만 치료제도 대봉원에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대마 관련주도 오성첨단주 하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날아가면 다른 거 사면 되니까 그래서 비중을 줄여놓고 오징어 다리를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등 명중 종목으로 대봉 LS
좀 전에 잠깐 얘기했던 대봉LS 다 비슷해요. 요즘에 패턴들이 거래 실리고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사면 올라왔다가 잠깐 누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이슈가 아직 안 끝났다 그랬죠. 비만 치료제는 10월 달에 들어오고 제가 뭐 여러분 귀 따갑게 맨날 얘기했지만 이거는 유럽에서 이미 대박의 히트를 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건강과 미용을 생각을 해서 뭐 먹으면 살도 빠지고 오늘 아침에 기사 나왔더라. 머스크에 대한 기사죠. 머스크가 이거에 대해서 뭐 칭찬, 뭐 찬사 뭐 이렇게 뭐 내용까지 잘 안 읽었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머스크 그거 먹어서 살 뺐다라는 기사가 아침에 떴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에 머스트 뭐 운동한다 그러고 살 뺀 줄 알았더니 그 약 먹고 살 뺐다. 약이 아니죠. 그 주사제. 어쨌든 비만 치료제 위고비 가지고 살을 뺐다라는 게 이제 대중들한테 더욱더 알려지게 되면 원래 머스크 여러분들 1년 전, 2년 사진 봐봐. 뚱뚱합니다. 딱 봐도 운동 안 하게 생긴 딱 그런 이제 체형이었는데 요즘에 그 어쨌든 그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살이 빠졌다는 기사가 또 뜨고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미 화제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다음 또 어떤 연예인이 또 먹고 또 살 뺐다는 얘기 나오면 또 판매량 많이 나오겠죠. 뭐 굳이 얘기 않겠습니다. 하여튼 10월달 이후에서도 이슈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디까지 갈지 두고 보겠습니다. 좀 100% 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72.6% 수익 이미 달성되고 목표가 달성되고 나머지 조금 갖고 있는 거 올라간 그 폭을 잰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다음은 한미약품. 제가 얘기했죠. 다른 애들보다 늦게 움직이고 좀 수익률은 좀 떨어질 거라고. 오히려 제가 나중에서 추천해서 또 이따가 보여드리자면 엑세스바이오가 얘 수익률을 능가할 겁니다. 아니 왜 그러죠? 사이즈가 달라서. 셀트리온, 한미약품, 녹시자, 알테오제 얘네들 무겁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 조그만한 종목들은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자, 그렇고 어쨌든 한미약품 16.2% 수익 달성인데 계속 가져가도 좋아요. 저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거 바닥이잖아요. 얘도 비만 치료제고. 자, 인터넷이 좀 느린데 어쨌든 비만 치료제고 천천히 움직여도 천천히 자, 차트 다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닥이란 말이에요. 바닥이니까 지금 벌써 현대약품 벌써부터 움직인다라는 그렇죠? 움직이기 시작하죠. 아마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자, 하여튼 뭐 지금 추천을 이거부터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슈가 될 거라고 이미 아침부터 뉴스가 돌았고 뻔하잖아요. 제가 요즘 아침 일찍 일어나면 뉴스 다 보면 뉴스가 좁혀져요. 장기로 보게 되면 외통수에 걸리는 애들이 보입니다. 아, 오늘은 이게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이쪽이었던 건데 자, 어쨌든 계속 한미약품 얘기 넘어가서 이건 나한테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괜찮습니다.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가져가도 좋은데 빨리 움직이는 애들은 현대약품 같은 애들, 명문제약 같은 애들, 랩지노믹스 같은 애들, 엑세스바이오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가벼운 애들, 엑세스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수익률은 더 빨리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미약품은 최고의 종목은 맞지만 그 빠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샤페론. 자, 제가 급등하는 종목으로 이것도 가벼운 종목으로 이거 500억 할 때 줬어요. 500억 때 줬는데 지금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500억인가 600억인가. 하여튼 수익률은 60%인가? 60.4% 많이 올라왔는데 조정받고 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에서 건들면 안 돼요. 조정이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니까 대신에 얘 대신에 지금 펩토론이 올라가는 거죠. 순환매, 펩트론. 얘도 비만 치료제. 그리고 얘도 최근에 유상증자 이상한 이슈 때문에 그렇지 이것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고 잡주 아닙니다. 얘도 CDMO 관련주 엮여 있고 거래량이 실려 있어서 하여튼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샤페론도 비슷하죠.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죠. 샤페론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니까 잘 보시고 이슈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날에 샤페론은 좀 더 싸게 추천해서 61.8% 수익률이고요. 다음에 이제 엑세스바이오. 완전 바닥에 있는데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로 얘기를 했는데 얘는 저거는 없어요. 얘는 무슨 낙태권 관련주 해가지고 무슨 수술이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트럼프 낙태권 주 차원에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떴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막 토론회가 있죠. 그래서 지금 관련주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자, 일단 계속 빠르게 보고 이제 현대약품도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는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피임약이고 임신 테스트기 관련주라든지 뭐 그전 쪽 엮여 있는 그런 의료기기라든지 그런 쪽에 엮여 있는 애들은 아마 크게 갈 것 같고요. 왜냐면 현대약품이 지금 대장이 저놈이 모르죠. 우리바이오처럼 오늘 상한가 갈지. 오늘 상한가 가잖아요. 현대약품이. 대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기사가 호재거리 나왔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마리아나 관련주들도 지금 계속 강세로 지금 우리바이오 계속 떠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계속 강세 떠 있고 낙태권 지지 관련주들 이렇게 떠 있고 그러면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엑세스바이오는 제가 찾아봤는데 그쪽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찾아보면은 뭐 있을 거예요. 근데 찾아보면 어쨌든 뭐 마리아나 뭐 감염성 센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는 없어도 이거 말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막 움직이게 되면 얘도 그냥 동달아서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랩지노믹스가 상한가 가면 저거 상한가 갔네? 그러면 우리도 가야지 하고 쫓아가는 그런 흐름들은, 왜냐면 이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뭘 갖다가든 갖다 붙여요. 코로나든 엠폭스든. 그러니까 이것도 갖고 있으면 지금은 5.5%밖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서는 이게 25%, 30%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수익률은 얘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렸고, 자, 한국 BNC 최근에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여기 저항권이 있어가지고 이걸 뚫어야지 움직여요. 뚫어야 움직이고, 일단 삼중 바닥에 뭐 잘 올라왔죠. 잘 올라왔지만 아무래도 얘보다는 비만 치료제들은 다른 쪽이 훨씬 더 가볍고 좀 더 강해서 먼저 걔네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도 6,000원 돌파하면 시세 분출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9% 정도 올라오면 어떡하자고요? 절반은 항상 팔아주는 그런 습관. 그리고 어제 우성첨점수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20% 수익 난 거 생략하고, 자, 현대약품 가겠습니다. 현대약품 지금 트럼프 해리스 토론회에서 지금 얘기가 지금 언급이 됐다 그래갖고 지금 움직이거든요. 자, 한번 관련주들 그쪽 섹터 애들 어떻게 움직이나. 일단 현대약품만 움직이네요. 명문제약은 움직이지는 않고, 메디케어 관련주가 급등을 하네요. 셀바스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죠. 메디케어 관련주 이쪽도 해리스 관련주예요. 셀바스 헬스케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언급이 되는 쪽들은 지금 다 움직이겠다라는 세력들의 의도가 좀 보입니다. 다른 애 다 급락이 나오면 다 같이 빠지잖아요. 자, 그럼 현대약품도 가겠다는 뜻이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차트를 봐서는 이거를 쫓아가긴 좀 그렇긴 한데, 자, 5,100원, 5,100원 밀릴 때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지금 다른 쪽에서는, 그러니까 때가 좀 덜 탄 쪽들은 흔들림이 좀 적거나 아니면은 그런 애들 좀 깔끔하게 움직입니다. 아까 봤었던 셀바스 헬스케어처럼. 근데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얘는 상징적으로 대장이기 때문에 흔들어도 위로 한번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그리고 대장주는 원래 안 죽여요. 원래 우리가 테마를 할 때에서 일단 대장주부터 우리가 노려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선수들 그 안에서는 초보자들은 제일 약한 거 밑에 있는 거 먼저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모두 다 그래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근데 대장주에서 놀면 떨어질 때도 가장 늦게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는데 신기하게 더 잘 올라가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안전하게 일단 대장주인 현대약품을 말씀을 드렸고, 이놈이 만약에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게 본보기로 올리거든요. 본보기로 확 하고 세게 올리면 그때에서는 뭐 명문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고 있죠. 아까 쭉 읊어드렸던 무슨 뭐 알리코제약이니 뭐 강동제약이니 뭐 지금 이런 쪽들은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지만 이게 만약에 크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쪽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쪽 바닥에 있는 그런 애들 아직 움직임이 없어 걔네들은. 이게 만약에 강하게 움직이면 세력들이 본보기로 뛰어 올리면 그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현대약품 5,100원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이 현대약품 매수가는 5,100원 선에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샵 0082번으로 매수가와 보유 비중 그리고 단가까지 계속해서 종목명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현대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24만 5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다소 강하게 밀려나고 있는 현대차 지금 이 시각 약 2.8%가량 떨어지게 되면서 22만 4,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 현대차와 또 기아까지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뭐 자동차 업종이 강하게 움직이려면 지수가 강하게 움직여줘야 될 텐데 딱히 그런 이슈가 없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여러분 보듯이 지금 테마주들만 움직이잖아요. 대선 테마주들.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쪽들이 움직이고 만약에 뭐 대선 토론회에서 뭐 미국에서 갑자기 트럼프든 해리스든 한국에 있는 자동차를 수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기사가 나오면서 관세 없애줘야 돼. 한국은 제외시켜주자. 뭐 이런 얘기 나오거나 그러면 뭐 폭등하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오히려 거꾸로 나오겠지. 관세 더 먹일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제 우려감도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자 차트를 보면은 약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수가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정부에서 뭐 좋게 해주겠어요. 뭐 어떻게든 모르죠. 얘기는 나와봐야 되지만 지난번에 이제 보조금 줄인다 그럴 때에서 일단은 2차 전지 쪽에 비중을 줄인다 그럴 때에서 그게 또 다시 걸림돌이 돼서 흔들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좋게만 보면은 판매량들은 괜찮게 나온다 그러니까 다시 또 실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은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특히 제약주들이 움직여서 지금 자동차 업종들은 아직 이슈가 그렇게 크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24만 원이면 대충 반등 주면은 팔고, 그러니까 이슈가 핫할 때 그때에서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은 이쪽은 이제 자동차 말고 로봇도 하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핫한 이슈가 돌아서 그때 움직이면 그때에서는 다시 재접근을 해보시고 지금은 뭐 손절할 것까지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밤 CPI 지수 괜찮게 얘기 나온 다음에 미국 시장 반등 나오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반등이 나오면 얘도 2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들은 뭔가 이슈적인 것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막 코로나, 비만 치료제, 뭐 엠폭스 관련주, 뭐 메디케어 관련주, 뭐 이런 쪽들로 지금 얘기가 돌면서 그쪽이 움직이니까 그런 쪽들로 당장은 승부를 매매로 걸어보시는 게 재미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보였다가 올라올 때 이슈 없으면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유튜브 댓글로 들어온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팀 들어가 있는데요. 매수가가 13,627원 그리고 5%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약 3% 이상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1,33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나노팀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그리고 얼마까지 저희 매도 타이밍 전략 세워볼까요? 자, 전기차 화재 관련주 막 이슈가 될 때에서 이것저것 다 움직일 때 이것도 관련주라 그래서 아마 사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죠. 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는 아예 끝난 거는 아닙니다. 다시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전에 제가 한번 아침에서 그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경고를 한번 했어요. 왜냐면 이때 8월 달에서 막 이슈가 나올 때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긴 하는데 9월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할 거다. 근데 그 발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될 거다.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9월 달에는 조심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 사신 가격 보니까 조심해라. 하지 말아라. 사지 말아라. 하는 자리에 딱 산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아니 이성 전문가 도대체 언제 얘기했지? 제가 8월 달서부터 2주 내내 맨날 얘기했어요. 맨날 얘기했는데 그걸 못 들어서 그래요.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딱 제 예상대로 9월 달에 뉴스 나오니까 끝나죠. 흔들리죠. 그럼 쭉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이제 움직이려고 이제 모양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석유도 그래요. 이 유가 관련주들도 이슈 나오면 팔아야 돼요. 그리고 조정받으면 기다리면은 뉴스가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하든 아니면 무슨 뭐 땅 이슈가 나오든 뭐가 뉴스가 나서 또 올려요. 그럼 뉴스가 나와서 꼭 전쟁 날 것처럼 얘기 나오면 팔면 돼요. 그거 또 조정받으면 아무도 안 쳐다볼 때. 하도 떨어져가지고 2달 동안, 석 달 동안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갈 때 그때 주워 담는 겁니다. 그럼 주워 담다 보면 또 전쟁 나요. 그럼 또 올라가요. 이게 반복이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슈가 막 있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슈 떨어지고 다들 이제 지겨워갖고 이제 손절할까? 근데 사람들이 손절은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는 버팁니다. 대부분. 한 달에 2달 정도 버티기 때문에 아직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서부터 얘는 다시 움직이려고 모양을 잡고 있는 건 맞아요. 거래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횡보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13,000원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니까 지금 사서 한 달을 버티든가. 근데 지금 사서 한 달 버티는 게 올라간다 버티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8,000원까지 빠질 거, 20% 빠질 거 생각하고 버텨야 돼요. 그럼 누가 미쳤다고 사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빠졌다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은 매력적인 건 맞아요. 그래서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분할 매수를 지금부터 한 달 동안 8,000원대까지 빠질까지 한다 그러면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8,000원까지 저는 빠지면 안 되고 20% 빠진다고요? 저는 절대로 지금 추가 매수 안 할래요. 그러면 확인 매수 하시는 게 맞아요. 뭐 내려올 때 째려보고 있다가 움직일 때 사든가 아니면 안 내려오고 지금 자리에서 11,000원 돌파하고 양봉 나올 때 좀 비싸게 사지만 확인 매수. 이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왕골의 대표적인 테마주 중에 하나죠. 한국가스공사 기다리고 있는데요. 51,500원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 대왕골의 테마, 특히 강하게 밀려나면서 지금 이 시각 1.2%가량 떨어진 34,0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앞으로의 이 한국가스공사 과연 어떤 흐름 보일까요? 뭐 이것도 저번에 얘기했는데 여기 있을 때 얘기했죠. 요때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막 급등하고 막 올라가는 그런 테마가 아니거든요. 무겁고 진짜 오랜만에 한번 이슈가 터져가지고 대왕고래 이슈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때 연기금인가 어딘가가 이거 많이 팔았다는 기사도 떴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럼 뻔하거든요. 누군가가 세력들이 많이 팔았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하향입니다. 조정을 세게 받아요. 길게.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 투자할 생각하지 마시고 51,000원 올라오게 되면 같이 나오셔야 돼요. 국민연금인가 뭐 기관인가 어딘가 그때 많이 팔았던 기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걔네들이 다시 주워 담아서 이거를 뭐 크게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에서 같이 동참하시고 세력들은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팔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는 보다는 일단은 매매적인 관점에서 다시 올라오면 팔았다가 차라리 오랜 시간 기다리면 제가 볼 때는 3만 원까지 빠질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한 내년 한 겨울쯤 올 겨울 아니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3만 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큰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기금의 이 자금들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차익 실현했다는 얘기는 뭐 딱히 그래서 이거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그 물량들을 좀 보시면서 매매를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약 4.27%가량 내려가면서 4,800원 선에 거래 중인 오늘 현대약품. 이어서 양시장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이 시각 약 5천억 원 이상 외국인이 순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 0.32%가량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2,515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이 코스피와는 반대로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1.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이 714선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현재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양시장 마찬가지로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또 이 미 대선 관련 속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 볼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다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찾아보고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부터 해서 쭉 왔다가 제가 몰아서 놓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어디다 넣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어쨌든 이슈에 지금 뭐가 움직이긴 할 거예요.
뭐가 움직이고 할 건데 일단 뭐 비만 치료제가 강하게 움직이는 건 아침부터 강하게 움직였고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입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하고 이쪽에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여기다가 몰아놨는데 보이진 않네요. 어쨌든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강하기 때문에 올해 겨울은 계속 제약바이오를 봐야 됩니다. 지금 움직이는 진단키트 코로나주들도 지금 뭐 때문에 강하게 움직인다는 아직 그런 기사는 없어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뭐 CDMO라든지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아니면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진단키트 진짜 그 이슈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은 낙태권 지지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은 흔들리고 있죠. 근데 안 죽어요 저거. 차트 보면은 셀리드도 그쪽 관련주 쪽인데 자 차트를 보면은 셀리드도 낙태권 지지 관련주 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래량 들어와 있고 이거 흔들었다 뿐이지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명문제약 이건 좀 거래량이 좀 없습니다. 바닥권역에 있죠. 죽지 않아요. 아까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후루룩 들어오니까 지금 세력들이 여러분들 털어내려고 흔드는 것 같은데 현대약품도 마찬가지. 죽으려면 저점이 깨져야 됩니다. 근데 앞에 서 있는 거래량을 봐서는 흔들었다가 이제 저점 어느 정도 찍으면 다시 또 들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저점을 어떻게 잘 잡을 건가 그걸 고민하시면 되고 지금은 제약바이오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다 제약바이오주들 엄청 강해요 지금. 뭐 블루엠텍도 저것도 결국은 펩트론도 제약바이오거든요. 저게 제약바이오예요. 비만 치료제로 돼 있지만 오늘 은행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테마주들만 일단 강한 흐름이 잡히는데 그래서 전저점 지지하고 N자 목표치 있고 이중 바닥형 그리고 있고 거래에 실려 있는 애들은 지금 오늘 안 움직인다고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안 움직이면 내일 갈 수 있고 내일 아니면 뭐 모레 갈 수 있고 이런 흐름들이니까 그러니까 테마 중심에 있는 종목들. 저는 지금 아침에 관심 종목에도 넣어놨던 저기 가상화폐랑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이쪽을 지금 보려고 몰아놓은 데가 있는데 지금 이 관심 종목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어갖고 어디다 넣는지 지금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요. 혹시 중간에 찾게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은 테마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수가 폭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선의 이슈가 있고 끝난 이후에서도 계속 정책 토론회 관련주들 계속 이쪽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테마주는 끝나지 않았다. 자 그럼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테마주 춘추 전국 시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저희 계속해서 SK이노베이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각 매수가가 14만 5천 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간밤 브렌트유가 드디어 배럴당 7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오늘 또 SK이노베이션은 그치고는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강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11만 7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SK이노베이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SK이노베이션 차트는 바닥에서 차트 볼게요. 바닥에서 양봉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빠지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근데 이슈가 크지 않아서 폭등은 안 나오는데 바닥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린 가격이 14만 원대네요. 오래 걸리겠네요, 그렇죠? 한 30% 올라가야 되니까 35%? 그 정도 올라야 되니까 길게 봐야 돼요. 당장 이슈가 없어서 폭등은 안 하겠지만 더 이상 빠지기도 어렵고 천천히 상승한 흐름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지만 지금 테마주들이 변동성이 심해도 결국은 이 이슈에 또다시 움직이는 건 테마주가 될 거다. 그래서 테마주에 관심을 더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상담 정말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저희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밤 이 CPI 발표를 앞두고 첫 번째 바닥 신호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 또 이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역시 박스권에서 테마주 장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현대약품, 매수가는 5,100원 선에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더 자세한 전략 가득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